생존 우선순위 2025년 3월 3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중국의 우군 만들기. 대만 유사시는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두뇌가 일궈내는 엄청난 트럼프 후의 세계. 영국의 영지가 보도하는 한일 무기 메이커의 대두, 매출액에서 유럽을 앞지르다. 북한산 하늘의 눈 드디어 완성, 김정은 시찰 영상 공개 기술 제공 국가는 대만이 조달한 신조 F-16V 1호기 인도식 중위 대표들이 입혀하다. 왜 잘 살던 일본은 이렇게까지 쇠퇴해버린 걸까? 불행의 정책. 트럼프가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는 관세 계획에 대해 월스트리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등으로 구성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우군 만들기. 이벌찬 박순찬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3월 29일 오전 6시 34분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그 표현이 시진핑 앞줄 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글로벌 기업 경영자 30여 명을 초청해 단체 사진을 찍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시진핑 오른쪽 대각 얼굴을 아니까 금방 알았는데 광노정 씨라고 SK 하이닉스 사장이 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라고 그랬는데 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라고 그러면은 이게 뭐 동남아 국가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이게 기자들이 뭘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이 기념사진에는 안 찍은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왕이는 여기 왜 꼈는지 모르겠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맞서 중국이 미국의 우방국들과 맺은 관계 개선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신화 연합뉴스입니다. 근데 일본 측에서는 여기 얼굴을 보니까 일본은 누구 참석한 사람이 없는가 궁금했더니 오늘 그 찍힌 게 나왔네요. 도요다 아키오 회장도 있는데 일본 뉴스에 보도된 것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는 이것을 큰 뉴스로 다루진 않지만은 한국 언론들은 어저께부터 이재용이가 시진핑 만났다는 거를 앞제목으로 해서 계속해서 뉴스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도 안 내는 뉴스를 뭐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참 그렇습니다. 여기 뭐 또 유명한 사람들이 있긴 있는 모양인데 솔직히 누군지 잘 모르겠고 대만 유사시는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두뇌가 일궈내는 엄청난 트럼프의 세계. 취재 오노 카즈키가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컨설팅 회사 유라시아 그룹의 대표이자 국제 정치학자인 이안 브레머 씨의 그런 취재 내용인데요. 트럼프 재선 이후 세계는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는 포식의 세계로 변해버렸다. 중국은 90년대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있고 사회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대만을 침공할 여력은 지금의 중국에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중국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 힘을 길러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모든 나라에 복종을 요구하는 가운데 중국은 무역에서 강한 연관이 있는 나라에 대해 너희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을 따를 것이냐고 호소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전기, 자동차 전용의 전지 등 재생 가능 에너지의 추진에 불가결한 분야에서 세계 톱클래스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을 원한다면 중국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얘기죠.
미중 무역 정책 속에서 중국에 다가가라고 다그친다. 미국도 또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지 말고 어느 이제 한쪽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이재용 회장이 여기 중국 그 무슨 최고 그 경영자 그 포럼에 초청을 했는데 갔다는 게 영 찜찜합니다. 지도자를 잃은 G0가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글로벌이라는 뜻일까요? 세계에서 국가를 대신해 세계를 변혁시켜 나가는 힘을 가진 집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AI 등의 개발을 진행시키는 테크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유럽이 AI 개발의 규제를 이라고 말해도 미국은 나관할 것이 없다. 중국의 AI 개발에서 질 수는 없다고 오히려 규제를 걷어내는 쪽으로 향할 것입니다. 장애가 없어진 테크 기업은 국경을 넘어 온갖 데이터를 수집해 강력한 AI와 신서비스를 개발해 나간다. 결과적으로 기술 기업이 성장하고 국가를 뛰어넘는 힘을 가진 존재가 될 것입니다. 국가가 아닌 테크 기업이 세계의 질서를 형성해 나갈지도 모릅니다. 미래 영화를 보면은 어떤 그 글로벌 지배 세력이 그런 상상을 많이 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싶은 미래 예측들을 하는 거네요. 예측이라는 게 계획 예측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삼성이 좀 아쉬운 면이 뭐가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시안에 그 반도체 공장이 있다는 거, 나머지 일부는 어디 또 철수했는데 왜 이재용 회장이 갔는지, 그게 나중에 어떻게 평가가 될지 매우 궁금하네요. 그래서 일본이 살아남기 위한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더 약한 나라를 먹는다는 것이 새로운 세계의 상식이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본은 자주 방위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쪽으로 말하면 중국 등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은 독자적인 핵 방위 능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전후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본이 트럼프 이후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길은 미국이 급속히 손을 떼고 있는 인도적 지원이나 국제기구 지원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정거리 법칙이 적용되는 새로운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여러 글에서도 읽었던 기억을 좀 돌이켜 보면은 정글의 법칙이라는 게 양육강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글의 법칙을 그 나쁜 의미로도 쓰는데, 자연의 섭리라는 것은 정글 안에서도 상호 상생의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음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또 그렇게도 좀 표현해 보고 싶네요. 계속 연속되는 얘기입니다만 한국은 이솝 우화, 박쥐론, 그걸 계속 제가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 때 읽었던 이솝 우화를 지금 이 나이에 대해도 포유로와 그 세와의 전쟁 비유 동화를 읽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니까 처음 들었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로 붙었다 절로 붙었다 하면은 나중에 인생의 말로가 안 좋아지듯이 한국도 일로 붙었다 절로 붙었다 애매한 스탠스를 갖는다면은 나중에 양쪽에 다 중국과 미국한테도 이 돌려차기를 당해가지고 내팽개질 것이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 확실한 거 아닙니까? 여기요. 영지가 보도하는 한일 무기 메이커의 태도, 매출액에서 유럽을 앞지르다. 코리아 자판의 뉴스입니다.
세계의 기운을 타고 3월 한국 방위업계 간부와 정부 관계자들이 캐나다 수도 오타와를 찾았다. 캐나다군을 대상으로 유탄포와 로켓 발사대 잠수함을 팔기 위해서다. 세계적인 제군비 러시를 타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는 한국만이 아니다. 일본 군수업체도 열성적인 구매자가 몰리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현재 방위 산업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다. 양국의 방위 관련 기업의 매출액은 합계 630억 달러에 이르러 2022년부터 25% 증가하고 있는 것 외에 유럽에 그것을 웃돌고 있다. 양국 정부가 자국 영토를 지키기 위해 미군에 의존하기보다는 국산 물기를 늘리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일본 3대 중공업체 중에 하나인 가와사키 중공업의 가나와 요시노리 회장도 이것이 전환점이었다고 말한다. 일본 최대 업계인 미쓰비시 중공업은 2024년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또 가와사키 중공업의 킨하나에 의하면 동사는 지금까지 연간 최대 2대의 군용 헬리콥터를 수주밖에 못하고 있었지만 2025년에는 67기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안전보장상의 우려를 안고 있는 한국에서도 방위산업의 성장에 수반해 무기 수입 의존도가 급격히 저하했다. SIPRI, 시풀이라고 발음해야 될까요? 따르면 2020년에서 2024년 한국 무기 수입액은 2015년에서 19년과 비교해 24% 감소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우리나라 무기 팔리는 것만 뭐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무기도 찾는 데가 많다. 이런 얘기네요. 북한산 하늘에는 드디어 완성. 김정은 시찰 영상 공개. 기술 제공 국가는 누구냐? 이렇게 생긴 이게 그것은 정찰기 아닙니까?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025년 3월 12일 이 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던 조기 경계 관제기의 세부 내용을 밝혔습니다. 당초 이 기체는 러시아로부터 어떤 기술 협력이 있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3월 초 위성 사진에서 돔의 상부에 흰색 바탕으로 삼각형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양식의 레돔은 러시아에는 없고 중국의 조기 경계 관제기에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전문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항공기, 선박, 차량, 미사일, 기타 비상체를 장거리에서 탐지하고 우군 전투기나 공격기에 정보를 제공해서 지시함으로써 항공전투의 지휘 통제를 한다고 해서 하늘의 눈이라고 불린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언론 매체를 여기다가 인용을 안 했네요. 대만이 조달한 신조 F-16V 1호기 인도식이 주미 대표들이 입회하다. 3월 29일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요? 저건 이 대만 언론 매체인 겁니다. 오소이 편집은 사이토 게이스케 타이베이 중앙사 대만이 미국에서 조달하는 신형 전투기 F-16V 블록 70의 1호기 인도식이 28일 미 방위 대기업 록히드 마틴의 공장에서 열렸다. 대만의 전투기 성능 증강이나 증비를 둘러싸고는 주력 전투기 F-16A, B 140기를 고성능의 F-16V 블록 21로 개수하는 작업이 2023년에 완료된 것 외에 신조의 F-16V를 66기 구입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 공군사령부 계획처장인 강원기 소장은 25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 인도식이 열릴 것이며 2026년까지 모든 항공기의 인도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윌리엄 티먼스 미 하원의원 공화당이 X에 투고한 사진에 의하면 국방부의
카시와 고우키 부부장, 부대신이나 유대, 이거 모르겠습니다. 무슨 한자인지, 주미 대표가 입회했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찍힌 사진이요. 전투기는 이런 모양으로 된 것 같습니다. 왜 잘 살던 일본은 이렇게까지 쇠퇴해 버린 걸까? 불행의 정체 이와오 슌페이가 현대 비즈니스에서 3월 29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경영자, 정업원, 고령자, 젊은이 모두 고통스럽다는 것은 도대체 왜일까? 우리를 지배하는 괴로움에는 극히 단순한 원인이 있고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 극히 단순한 원인이 뭘까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은 왜 가치 창조의 민주화를 벌였는가? 두 번째 질문은 미국 기업은 어떻게 가치 창조의 민주화를 도입했는가? 그래서 일본 질문에 대한 풀이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재를 할 모양인지 모두가 풍요에 갈망하고 있어 수요가 대량으로 있었고 일본은 한국전쟁의 특수도 있었습니다. 이걸 솔직히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주 객관적인 사람이죠. 자기네가 잘나서 경제발전이 한 게 아니고 일본이 한국전쟁이라는 특수가 없었으면 경제가 그렇게 급히 다시 일어설 수는 없었을 것이다. 무엇을 만들면 팔릴까도 소양에 따라 하면 되기 때문에 분명했다. 동시에 농지개혁과 재벌해체, 공직 추방 등으로 지주와 주주는 권력을 잃었었다. 인플레이션 상황은 자신의 노동력이야말로 부의 원천이라는 신념을 사회 전체에 침투시켰다고 생각됩니다. 즉 일본이 경제 발전할 때는 인적 자원이 돈이다. 그래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국도 그런 식으로 따라갔죠. 근데 일본이 재벌 해체를 했다. 지금도 사실은 일본도 재벌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희귀자원을 가진 회사는 성공한다는 원칙입니다. 경영 원칙에서 양자를 합해 생각하면 일본의 풍요로움이 정점에 이른 80년대부터 근대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 돈과 사람의 가치가 역전이라는 불행. 그게 불행인지 첫 번째 변동 환율제 제2차 닉슨 쇼크 이후 두 번째 세계화 냉전 종식 이후 세 번째 자본주의라는 통화 가치가 상하로 크게 변동하는 세 요소가 갖춰졌었다. 이 세 가지 모두 돈의 가치가 극단적으로 오르느냐 극단적으로 떨어지느냐의 상황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40년간 일본만 절반인 20년이나 통화 가치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디플레이션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우선 1985년 프라자 합의에 의해 앵화 강세 유도가 결정됐었고 게다가 80년대 후반에는 냉전 종식에 의해 일본의 이웃에 중국이라는 저임금 국가가 출현하게 되면서부터 영향을 받았고 일본의 엔화가 비싸지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앵화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편이 이득이었다. 그럼 대신 누구를 고용하고 어디서 생산을 하고 무엇을 살지? 당연히 중국에서 사람을 고용하여 중국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고 미국 제품을 사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일본 기업은 높아진 엔화를 국내에서 빨아올려 해외에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일본은 33년 연속 대외 순자산 세계 1위이다. 미국은 대외 순부채 2,000조 엔 정도이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과 비교해도 2,400에서 2,500조 엔이나 되는 거금을 해외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된다. 해외에 투자하는 것만으로 국내에서 가치를 만드는 일을 중시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보다 돈을 중시하는 투자 사고가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경영의 원칙은 희귀자원을 가진 회사는 성공한다이니까 돈을 지키는 방법은 미국이 앞섰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미국을 추종하는 사이비 경영이 유행해 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쇼와의 유명 경영자라고 한다면
혼다 소이치로나 마스시다 고노스케 같은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 모여드는 리더였는데 헤이세이에 들어오면서 유명 경영자라고 하면 돈이 모여드는 투자가 웃기는 인플루언서라는 이미지가 아닐까요? 라고 비유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일본 기업은 가치 창조의 민주화를 버리고 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글을 읽어보면서 현실적으로 경제가 한참 발전할 때 산업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면은 그것이 일본이 프라자 합의든 어쨌든 그 냉전이 또 종식되고 이름으로써 금융 자본주의, 금융 자본이 글로벌 세력으로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좀 쭉 진행되다 보니까 최근에 그 트럼프에 대해서 많이 그 비판식의 그 언론 기사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거를 트럼프식은 어떤 형태든 글로벌 금융 세력에 뭐 대항한다기보다도 나름대로의 산업자본주의 회귀를 하는 게 지금 대통령 트럼프 2.0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보고 싶네요. 트럼프가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는 관세 계획에 대해 월스트리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저희 게리슨 US 투데이에서 3월 29일 날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뒤흔들기 위해 오랫동안 약속해온 계획이 수요일에 역대 가장 중요한 관세를 철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시장을 뒤흔들고 글로벌 무역전쟁을 촉발시킨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기업의 미국 내 제품 배송 비용을 높여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4월 2일을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의 진정한 정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란 무엇인가요? 라고 설명을 했고요. 내용은 생략하고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4년 미국은 수출보다 1조 2천억 달러 더 많은 상품을 수입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로 인해 기록적인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악관은 더티 15 국가 목록을 공개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과의 무역 적자가 가장 큰 나라는 중국, EU, 멕시코, 베트남, 대만, 일본, 한국, 캐나다, 인도, 태국, 스위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이네요. 그거를 관세상으로 더티 하리가 아니고 더티 15이 됐네요. 그리고 트럼프는 우리는 의약품을 다시 우리나라로 가져와야 합니다. 의약품 생산도 직접 미국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트럼프가 갑자기 오조를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관세가 미국을 경기 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결론을 내는 내용들은 없었고 트럼프가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는 관세 계획에 대해 월스트리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 가지고 말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일본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못 살게 됐을까? 거기에 그 민주화를 가치 창조의 민주화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금융자본주의 대 트럼프식 산업자본주의 대립이 본질일 것이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싶네요. 다른 나라들은 관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캐나다, 미국, 멕시코 협정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에서 조율한 무역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수입품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전체 관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대신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된 차량을 구성하는 외국 부품에만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회 수출을 한다 그래도 그거를 조사해서 중국산 부품을 쓰든지 그러면은 관세를 매기겠다 하는 얘기네요.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거는. 국가들이 보복하면 트럼프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미국이 캐나다의 추가 관세에 대해 보복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경우 절대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많은 국가들이 수년 동안 아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이용해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멈춰야 합니다. 이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 리치몬드에 있는 오토 웨어하우스 창고에 신형 일본차 스바루 차량이 놓여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스바루는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히면서 더 이상 2025년 스바루 가격을 보장할 수 없다는 딜러 공지를 모든 스바루 소매업체에 보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하는 트럼프의 사진이고요. 산불 볼모의 무정부 협박, 내란 기도하나 몽골 티르 부부 방송입니다. 제가 방송 내용을 나름대로 그렇게 들으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산불이 왜 띄엄띄엄 발생하는가? 특정 그러니까 국도로 통해 산불이 났다. 누가 방화한 것 같은데 음모론으로 치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방화 의심자도 구속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실수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매우 의심이 된다. 입을 막으려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보다 더 넓었다. 2배나 된답니다. 탄 면적이. 민주당 애들은 강력히 의심한다. 애들을. 울산대학교 중국 유학생 방화 씨도 한 달 전에 잡혔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캠프파이어 보라색 불깔이 보였다. 국도 따라 발생한 화재, 사전 재난 예비비 왜 깎았나? 조기 진화에 어렵게 만들었다. 오마이뉴스는 이런 거를 또 가짜 뉴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방화 의심에 대해서. 대한민국 역사에 경상도에만 불이 난 적은 없었다. 일본에서도 크게 화재가 났죠. 그리고 중국도 화재가 났다. 건조한 날씨에는 화재가 날 확률이 높은데 안 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방화를 한 것을 자꾸 의심하게 된다. 왜 경상도만 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 오늘 또 방송에는 다 진화가 됐다고 하면서도 지리산으로 또 옮겨가고 있는 불이 일부 있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이렇게 도로변에서부터 불이 시작할 수 있느냐. 누가 차를 타고 가면서 불에 탈 수 있는 것들을 뿌리고 성냥불이나 불을 질러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미얀마 지진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중국 자본이 많이 몰려있는 장소이고 중국 자본에 의해서 지어진 아파트들이 허무하게 튼튼하지 않게 무너져 버렸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부산에서 찍힌 그런 산불의 색깔인데 산불에 이런 색깔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거 어떤 화학제품을 뿌려가지고 나올 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 산불 피해 이재민의 기초화장품 기부. 이재민들이 무슨 화장품 쓸 일이냐 이렇게 해서 이상한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 권리당원의 외침 전국이 불타는데 춤출 때냐. 최훈민 매일경제에서 3월 29일 날 그것도 보도를 한 게 있고요. 외국 관광객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관광지 몇 군데나 도대체 있는 거냐.
관광지라고 있는 데를 전부 다 지금 주말마다 모여서 떼거리로 집회들을 하고 있으니 관광객들이 올 일이 있겠냐. 좌파 쪽 부대 사람들은 별로 안 보이더라.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밥 줄 시간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부분 줄을 섰다. 어마어마하게 하는 만드는 법안들,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자고 한 게 민주주의인데 국민들이 감시하고 견제하게 만든다.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든다. 어떤 법안이라도 통과되면 법안 제안자는 인센티브 25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까지도, 그러니까 너도 나도 법안을 내는데 바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자기는 배부른 돼지가 낫다. 나는 천박하다. 말로만 명분으로 좋은 말만 하는 가식지다라고 자기는 틀리다. 그들만의 의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탄핵 찬성 여론조사 댓글 다 공격당하고 있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것이다.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중공이 먹는 것은 안 된다라고 답변할 것이다. 그 질문을 이렇게 하면은 중국이 북한을 먹으면 안 되죠라고 그렇게 청년들도, 그래서 그러면 누가 통일하는, 한국이 통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답변하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질문에 따라서 여론이란 것은 속된 말로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이헐령 비헐령 아니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 립싱크 집회 아니냐. 스피커로 노조들 이 데모하는데도 떠들기 싫으니까 녹음해 놓은 거 음악 방송 틀어놓고 막 이런 식으로 하죠. 우파바다 게으르다. 천창용 이재명파가 갑자기 우파로 변절해가지고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태극기 부대로 들어와도 열심히 받아준다. 그리고 혐중 카르텔을 조장한다. 초등학생까지 번진 혐중, 학폭의 왕따까지 당한다. 3월 27일. 그러니까 위장 반중으로 캡틴 아메리카 같은 애들이 그런 짓들을 하면은 혐중 정서를 일으키는데 이제 역효과가 나가지고 공식적인 반중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혐오하게 오히려 만든다 이거죠. 태극기 부대가 사실 중공에 컨트롤 당하고 있다고 자기는 본답니다. 원업이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말들을 해주는 자들, 그럴수록 의심하라. 가짜뉴스 방송 없앨 수는 없다. 혐중 활동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합법적인 반중 운동이 제한당할 수도 있다. 하늘의 별을 보면 답이 나온다. 서울 37.5도 북위, 1여성과 결혼한 한 남성 40% 급증, 다행이다. 중국 여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러네요. 일본 여자는 후지산 같다. 괜찮다는 말이 의미가 쌓였다가 한꺼번에 터진다. 웬만하면 오사카 여자와 하라. 고베도 좋다. 동경 여자는 조심해야 된다. 교토 여자도 조심해라. 싸우고 잘 풀어라. 부부도 화날 때 화내라고 말해주라. 언어가 행동을 지배한다. 삼성전자 이재용 중국 방문 불안하다. 막판에 왜 이러지? 시안 공장이 문제이긴 하다. 10년 전에도 중국 철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자기는. 미국의 금융공격 있을 수 있다. 한국 친중화되면 트럼프는 침묵할 것이다. 미군이 원하는 것은 육군이다. 자기네들이 하기 싫다. 그걸 북한군한테 시키면 된다. 차라리 북한이 낫다. 트럼프 후계자는 4년 내에 중국을 밀어내기 위한 파트너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한미일이 안 되면 미러북으로 하면 된다. 이거예요. 트럼프의 최종 목적은 중국 해체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2년 내에 중국 견제 시스템을 확보해야 되는데 한국을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도
로스차일드 한 축일 뿐이다. 자기가 필요한 쪽에 붙는 것이다. 부산항, 중국 닝보 저우산항, 닝보 저우산항 협력강화 3월 28일 날 이런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무비자 입국시키는 추진하는 애들이 국힘당이죠. 쌍하이밍 중국 간첩이다. 부산 총영사가 있을 때부터 여러 가지 향응 뭐 이런 거로 친중 애들을 부산 정치인들이나 이런 애들을 다 만들어 놨었다. 부산에 친중파가 그래서 많다. 일 잘한다고 서울 주한 대사로 부른 것이다. 근데 지금 날라갔죠. 김무성, 조국, 조경태도 다 부산 출신들이다. 부산은 중국이 많이 장악했다. 차이나타운 근처 중국인들이 사는 지역이 많다. 필리핀에 US를 또 반대하는 데모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슬람, 무슬림 민다나오 섬에 많이 산다. 모로족이라고 하네요. 필리핀 소수민족인데 두테르테와 관련이 많고 중국인들도 관련이 많답니다. 반미운동을 한답니다. 이슬람 지역의 기독교 선교 활동하지 마라. 수단, 북수단과 남수단으로 갈라져 있다. 북수단은 반이스라엘이다. 수단이 분단되었다. 남수단 석유가 나온다. 한국 목사를 희생양으로 쓴다. 말콤 X 이슬람 신자였다. 악마화했다. 왜곡했다. 미국에서 마르틴 루터킹 목사를 띄웠는데 결국 그렇게 띄웠지만은 나중에 흑인 이런 걸 위해서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뒤로는 그룹 섹스를 하고 그랬다 이런 거를 나중에 까발겨 가지고 사회에서 매장시켰다. 뭐 그런 얘기도 소개를 하고 있네요. 자관 현재 이런 세계 각지의 어떤 그 분단이나 분쟁들이 진정한 그 원인 뿌리는 유럽의 그 식민지 제국 시대의 잔재가 지금도 아프리카와 남미에 남아 있어 가지고 골칫거리로 자꾸 터지는 거다. 서양 문명 기독교식이 들어와서 혼란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아니냐. 지금 태극기 보도라든지 이런 게 기독교가 프랑스 인권 백인끼리는 인정해도 일색 인종에게는 안 한다. 차라리 영국처럼 해라. 일색 인종 차별을 하죠. 우리나라 좌파 애들이 프랑스 좌파한테 가서 많이 배우고 오고 있고 시위하는 것도 많이 배우고 예술적으로 음악 틀어놓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경제 제재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못 사는 것이다. 보통 국가가 안 되니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마약을 하고 암호화폐 뭐 해킹을 하고 뭐 이러는 건데 미국이 북한 제재를 푼다고 한다면은 북한도 경제 발전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친중을 한다면은 북한을 개방시키고 무역 제재를 없애고 북한이 북한산 제품을 사주면은 되는 거죠. 아마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우리가 남한이 친중화가 된다 그러면은 미국이 경제 제재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못 사는 것이다. 지금 말씀드렸고 세상은 교과서적이 아니다. 한국은 인내력을 갖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수 있다. 한반도 매우 좋은 지정학적으로 지리적한 땅이다. 주식 투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하세요. 그런 얘기고 자기는 지금 반중을 하지만은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상에도 좋은 게 많고 영향을 받은 게 많다. 자기가 묵가와 법가를 선호하고 유교는 자기는 별로시. 유교는 지배 세력이 노예를 지배하기 위한 거로서의 한 거고 이조도 그 유교를 한 거는 통치를 위해서 유교를 채택한 건데 묵가와 법가가 사실은 이게 또 좀 자유롭고 그다음에 그런 독립정신이 있는 그런 거다. 왕이 잘못하면은
말하자면은 그 암살을 실행하기도 하는 그런 사상을 묵가는 가지고 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네요. 법가는 진시 황제가 채택을 했었죠. 짧게 끝났지만은. 권성동, 이재명, 김어준, 야초선 등 70이면 내란 성동죄 고발. 권성동. 오은선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3월 29일 날 보도했습니다. 저간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 민초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 모든 국무위원에게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에 승계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 문란이라며 이런 음모를 꾸며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 음모죄이자 내란 선동죄라고 주장했다.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다.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이 없다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는 발언 자체는 탄핵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관 8명이 결정하는 대로 유태인 대통령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따르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현재 평의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헌법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마은혁을 검색해 보면은 무슨 인민해방전선인가 거기에 활동을 했었고 나중에 변절은 했대는데 그 정신이 어디로 가겠느냐. 머리들이 좋아가지고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외우는 실력들이 좋은 거겠죠. 법관들은 좋은 머리를 그냥 창의적인 건 안 쓰고 딸딸딸딸 외우는데 법은 창의를 하면은 안 됩니다. 창의들을 하려고 그래요. 법을 한 사람들이. 저는 이런 발언을 한 게 일견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한심한 권성동이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네요. 제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소개도 했습니다만은 상권 분립은 상대적 크기에 따른 견제와 균형을 찾아야 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서로 힘들이 있어가지고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야 되고 이 세 교집합이 모이는 장치가 견제구가 되면서도 자정장치 기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행정부가 쭈그러뜨려 가지고 걸리는 데가 약해요. 그래가지고 자정장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의 폭발적인 연설이 미국을 놀라게 하다. 타임즈 드라이브 생방송인데 한글 번역은 안 된 방송이었는데 밑에 영어 자막이 나왔는데 제가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대충 영어를 읽어보면은 취흠의 도지 활동과 자신의 치적을 연설을 하는데 위트를 써가면서 웃음을 자아내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말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인도가 미국 에너지를 사기로 했다고 인도 수상 누구죠? 그분 이름을 얘기하면서 젤렌스키 얘기도 당연히 나오고 그래서 이런 모임을 그 뒤에 보니까 FII라고 돼 있어가지고 F2죠. 아라비아 숫자식으로 쓰는 건지 미래 투자 아닌 모양이네요. 그냥 영어 같네요. 퓨처 인베스트 이런 거가 같습니다. 인스티튜트는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단 하나의 시급한 의제를 가진 글로벌 비영리 단체이다. 글로벌하고 포용적이며 데이터에 의해 주도되는 우리는
전 세계의 뛰어난 인재를 육성하고 아이디어를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교육, 의료 및 지속 가능성의 4가지 중요한 분야에서 실제 솔루션과 행동으로 전환합니다는 비영리 단체라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네요. FII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뭐 이런 제목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여기에 뭐 앨런 머스크나 뭐 기타 공화당 그 의원들이나 또 장관들도 대거 참석한 그런 아주 유명한 모임인 것 같습니다. 비영리 단체라고 하지만은 뭐 이런저런 뉴스를 들으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친북 친미 반일인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에 시진핑과 푸틴 옆에 나란히 선 것은 친중임을 상징한다. 정권 말기 빡친 미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롯데그룹 골프장을 그 부지로 제공하면서 경상도 상주 쪽이죠. 곧바로 친중 여야 정치인들의 탄핵으로 물러났다. 그때 운둔에 있던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문재인이 탄핵 촛불 집회에 얼굴을 내밀면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 이재명을 제끼고 당선되었었다. 당선 후 상주 사드 배치는 그대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중공 베이징 방문 시 난징 대학살 추모 행사의 이유로 국빈 대접도 받지 못하고 혼밥 신세를 못 면했고 한국 기자들까지 중공 공안에 폭행을 당했던 뉴스를 본 적이 있죠. 그리고는 허허실실 돌아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문 전 대통령이 미국 방문 시 F-35를 도입했다. 그런 여러 가지 여파로 한국 미사일 발사거리 제한도 풀렸었다. 트럼프 1.0을 통해 친북 행위가 진행되었다. 곧 죽어도 현재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군의 한국 주둔 명분을 좌파에게 내어주는 것 아니냐. 문통은 윤석열을 검찰청장에 임명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의 권력투쟁에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추미애는 사실상 법무장관에서 쫓겨난 것이었다. 문통의 뒤를 이어 윤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대통령 후보가 되어 다시 한번 이재명을 근소한 차이로 눌러 당선되었다. 이런 과정을 되돌아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친북, 친미, 반일파로 불려도 될 것이다. 윤카는 당선 후 친일, 친미, 반중 노선을 확실히 했다. 김정은은 이제 남이라고 그래서 한국을 선언했다. 북로 긴밀화는 김정은은 반중이라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또한 필요하다고 김정은도 얘기를 했다. 그래서 윤카는 친미, 친일, 반중 노선이라고 보여집니다. 문통의 친북, 친미, 반일 정책은 여야에 포진되어 있는 친중 세력 속에 생존하기 위한 전략 전술이었다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 뒤를 이은 윤카는 남북 관계보다는 세계적 트렌드의 인도태평양 관점에서 힘에 의한 대만 합방을 반대했다. 이로써 반중 친미 노선을 확실히 했다. 동시에 한일관계 정상화를 추진 기시다 총리와 우호를 다졌다. 따라서 윤카는 친미, 친일, 반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 노선에 개인적으로 저는 동참합니다. 대신 반중, 친미로 그 중요도의 순서를 달리합니다. 반중, 친미, 친일 이 순서일 것이다. 우선순위를 못 두냐. 반중부터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금 정치들만이 아니라 좌우를 불문하고 친중 발언을 하는 국민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 한국은 한중 국교 수교 후 오랫동안 친중화의 공작에 걸려 들어간 정치인과 기업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죄라면 탄핵난말도 내란죄로 정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2차 탄핵 때는 내란죄를 싹 뺐죠. 그냥 위헌이다 뭐 이런 뭘로 지금 탄핵을 하는데 내란죄가 안 들어가면은 대통령을 뭘로 탄핵을 하죠? 잘 모르겠네요.
비상기업도 대통령 권한이고 탄핵소추도 국회 권한이다. 앞서서 권성동 의원의 말을 했듯이 그것은 상호 상대적 크기가 커가지고 상호 균형과 견제가 돼야 돼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얘기들을 그게 법이라는 흐름으로 내란죄니 이따위로 풀어가지고는 뭐 해결점을 찾자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하고 하는지. 그런데 현재 이 상권 분립이 입법과 사법이 좌파로 너무 좀 쏠린 것 같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선택, 총선 선택이니 어찌하겠습니까? 선거 결과가 거대 야당을 만들어줬는데 정권은 문 정권한테 줬지만 아니 윤 정권한테 그러면은 국민들이 지혜스러운 거냐? 그 정부하고 국회하고 견제하라고 글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정선거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당에게 주고 국회는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국민이 스스로 견제한 것이냐. 요즘 이게 다 혼란을 부추긴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키워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키워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미국이 국회까지 공화당이 장악했는데 상하의원 모두 뭐 거대 공화당이 아니고 조금 많을 정도를 가지고 장악했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렇다면 선출직도 아닌 덕관이나 고위 공무원들의 친정하는 그러면 어찌하겠는가. 요게 걱정입니다. 현재의 중공은 역사적으로 천년의 주적이라고 누군가는 얘기했습니다. 미중 대립 때 한미동맹, 북로동맹 이런 거하고 대립이 되겠는데요. 미로 관계 개선에 기미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미로가 좀 관계가 개선이 되면은 북로동맹도 있는 상태고 한미동맹이 이게 대립관계가 아니고 뭔가 협조할 길도 생기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중공을 주적이라는 전제하에서 그게 성립이 되는 거죠. 우선순위를 그걸 그렇게 했을 때 오사카 시내 모닝 최저가는 250엔, 도산 줄도산 다방, 웃는 게 매출, 경영 어려워도 계속하는 이유. 8시 깐때리 간사이 TV 뉴스 러너 3월 28일 방송됐는데요. 도산 주차집 80% 이상이 동네 다방 원두 가격은 2배로 올랐는데 오사카 모닝 최저가는 아마 350엔 아닐까. 단가 후려치기 인원 부족 탓에 아침은 상간다. 300엔으로 메인 2개에 된장국 반찬 2개가 있어도 커피도 800엔에 커피까지 해서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엄마 맛있었다 또 오겠네. 그게 내 매출이니까. 토스트 계란이 들어간 350엔짜리 다방도 블로그 정보에 의지해 전설의 찻집으로 오사카 초저가 찻집 무료 커피 160엔 카레라이스 250엔으로 적혀 있었다. 판문조사에서 모닝이 160엔으로 판명. 이런 오래되고 한가한 가게지만 나에게는 보물. 웃음이 나오는 게 매출이다 할 정도로 그냥 생존형 그런 가게인데 거기도 줄도산 되는 데가 많다. 창업한 지 50년 된 순다방백. 남편이 없어지고 돌아가셔가지고 엄마 혼자서 영업하고 있는 가게 이런 등으로 오사카에서 일반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아침에 모닝에 싸게라도 해서 그렇게 생업을 해나가는 일본 국민들의 일상을 한 면목을 보게 됩니다. 미로, 한미, 북로 삼각관계 요게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삼원색으로 그려봤어요. 미로, 한미, 북로. 자, 여기에 교차점은 뭘까?
삼각협력 관계에서 상호 윈윈윈 할 수 있는 공통분모는 무엇일까? 공동의 목표에 이해상충이 있어서 합의점에 이르지 난하다면 해결책은 우선 공동의 적을 합의가 더 좋죠. 공동의 이익을 위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우면은 일단 공동의 적을 만들어 놓으면은 일단은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관계가 힘을 모으려면은 목표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반중이죠. 그러면은 뭔가 한국과 북한과도 뭔가 이렇게 접해질 부분이 생길 거고 미러와 북러 사이에도 뭔가 그 연결점이 있을 거고 미러와 한미 관계에도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희망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오래 걸렸네요.